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요. 한때는 2,400선에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루 만에 2,400선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NS 업체인 스냅의 실적 쇼크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여파에 또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과 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에 위축이 된 가운데 기업들도 경영 긴축에 나서면서 이런 여파들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주가만큼 흔들리는 멘탈로 우리 투자 여러분들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주말에도 편치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 저희가 함께 나누고 전략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 문 활짝 열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 받을게요. 전화와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이 종목 상담 접수하실 분들은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먼저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머니왕은요. 여러분과 함께 전략 채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출발하시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성공적인 투자 비전을 제시해 주실 든든하고 또 스마트한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최원번 위원님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면서 시총 상위주가 이 주가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FOMC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지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 지금 상황 속에서 두 위원님의 다음 주 비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비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보니까요. 네. 위원님 반도체 쪽에 대해서 2주 연속이나 또 비중을 실어주시는 전략을 세워주셨더라고요. 다음 주는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바닥권에 잡혀 있었다라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전략 자체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30%, 코로나 50%, 2차 전지 20%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거의 다 맞았다라는 그런 이제 자화자찬과 함께 이제 이번 주도 한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요일 날 조금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좀 어제장 좀 빠졌던 이유는 그냥 저는 순수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발표 중 그 굵직굵직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에 그래도 주봉상으로 꽤나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좀 출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 바닥권이지 베어마켓 랠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좋은 전략 한번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2차 전지 30% 먼저 비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 좀 양극재 대장 업체였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좀 3위권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 잘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 거의 30%가 넘는 그런 이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직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의리지만 갑처럼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어질 수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니켈 가격이 하락 등의 현재 양극재의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도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 5%에서 10% 구간은 충분히 나왔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한 종목 남았습니다. LNF가 이번 주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한국 시장이 조금 안타까웠던 게 실적
잘 나오면은 그날 이제 윗골이라고 다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는 시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공급자 우위의 실적을 보여준 2차 전지 눌림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기회라는 말씀과 함께 관심주로는 LNF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양극재 대장인 에코프로 BM과 그다음 3위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가 좋은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당연히 LNF 또한 호실적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메타버스 30%입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을 가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지수가 눌릴 때 지수 해지의 그런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8월에 구글의 증강현실 안경 이제 프로토타입 공개 테스트가 발표가 되는 예정인데 이제 메타버스 1세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장비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무선적인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한번 30%의 비중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갈립니다. 뭐 VR이나 AR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요소들 다루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기기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기기 관련주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전 20%인데요. 이제 K텍소노미 초안이 협의가 됐습니다. 좀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그간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항상 좋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근데 원전 또한 한 1, 2주 정도의 조정폭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바닥은 잘 다졌고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초입 구간에 잘 들어선 상황에서 아마 원전이 K텍소노미 초안 협의로 인해서 이제 원전 생태계를 다 같이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중소업체들이 좀 좋은 이제 시세 분출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원전 20%의 비중, 이제 관심주로는 우진으로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핵폐기물 관련지 가장 원전의 차세대 핵심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20%까지 해서 총 2차 전지 30%, 메타버스 30%, 원전 20%, 그다음에 오늘은 현금 20%를 권유를 드리는 게 혹여나 FOMC 이후에 단기 낙폭이 있을 경우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현금으로 사용하시라는 의미에서 현금 20% 비중까지 해서 이런 전략으로 한번 다음 주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비중 80%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FOMC 일정이 있는 만큼 나머지 20%를 통해서 단기 조정에 따라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으로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김진만 위원님의 비율 전략은 1차적으로 2차 전지 30%, 그리고 메타버스 30%, 원전 20%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주까지 여러분들 메모 잘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의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지난주에 메타버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4x4 굉장히 또 눈여겨봤습니다. 4거래일 연속, 3거래일 연속 급등 시세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메타버스 이번 주는 또 어떨지 이번 주 비전 제시를 해주시죠.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연속 동안 메타버스가 좀 주요했던 것 같고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우세할 것이라는 거는 저도 계속해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섹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김재만 위원님이랑 결이 같은데 1차적으로 스마트카의 30% 비중을 좀 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각각의 재료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수소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소버스에 대한 부분들 현대차가 지금 밀고 있는 수소에 대해서 잠깐 멈췄지만 우리가 가성비 측면에서 전기차보다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좀 통과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수소 관련주들 모리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EM코리아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어저께 수급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실적 호조, 그리고 완성차 자체에서의 현대차에 대한 역대 최대 실적도 달성한 점, 이 점으로 한번 부각됐을 때 우리가 지금 스마트카를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류를 또 하고 재료적으로도 지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전기로 나눠보고 그리고 수소도 나눠보고 자율주행도 나눠보고 배터리도 나눠보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반등을 하기 그런 직전의 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볼까, 내가 이 재료에 맞춰볼까 하는 그런 집중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카 30%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현대공업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슈팅이 나왔고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30% 비중 설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했을 때 전쟁 격화 단계인가요? 아니면 지금 종전 휴전에 대한 분위기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식량 수출길이 지금 다시 한 번의 협의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죠. 이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지금 전체 수급이 또 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팅 나온 종목도 있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미 EU에서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3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중기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식량에 대한 부분들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잠깐 멈춰 있었던 투심이 잠깐 멈춰 있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자리들은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관련주들이. 그래서 지금 관심주로는 우선은 저는 해인, 해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에 대한 추세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재건 쪽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2주 연속 또 말씀드립니다. 리오프닝 30%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오프닝이 굉장히 재료가 많죠.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엔터, 그리고 뭐 여행, 레저. 지금 그 7월, 8월 계절적 특성에 맞물려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되죠. 5월 달부터 마스크를 좀 해제하기 시작했고 영업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해제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정말 적용에 대한 가시화된 매출은 3분기, 4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을 지금 봐야 됩니까?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약간 지금 눈에 띄지 않는 게 훨씬 더 지금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은 화장품주는 지금에 있는 주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접근하실 때 이미 엔터주들은 지금 어저께 하이브, RBW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근데 화장품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중국이 지금 게임 업체들의 판호를 지금 허가를 합니다. 넵튠의 자회사에도 허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판호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게 되면은 당연히 화장품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중국인 이거 유커,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조금만 가정하게 되는 기대감을 실었을 때도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30% 비중을 설정해봤습니다. 관심주로는 말씀드렸던 RBW, 이자물까지 챙기시고 첫 번째는 스마트카 30%, 재건 30%, 리오프닝 30%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원범 위원님 좀 더 비율을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일단 친환경차 스마트카 쪽으로 30%의 비중 실어주시면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까지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관심주는 현대공업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금요일 다시 불어일으켰죠. 이쪽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30%의 비율 제시해 주셨고요. 벌써 2주 연속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실어주십니다. 30%의 비율 전략 꽉꽉 채워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두 위원님의 다음 주 비전 전략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의 소통 준비하겠습니다. 주식 명가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발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고민 되시는 종목들 서둘러서 접수해 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음 주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 그리고 대응 전략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발빠르게 종목 고민 접수해 주신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노템을 23,000원에 10%를 샀습니다. 네, 현대 로템이요.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혹시 네네. 매수 시점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네,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네, 때문에 그랬는데, 시장에 네. 관심도 많이 받았죠. 우리 좀 빨리 산 시청자님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이 기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거든요. 저희 위원님과 네.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범 위원님 바로 김진만 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김진만 위원님 현대 로템 매수하셨대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다음 주는 좀 어떨까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야수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23,000원이면은 그래도 이제 딱 이제 한 번 정도 살짝 밀렸을 때 잘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오늘 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로템 같은 경우에 딱 23,000원에 강한 매물대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는 이제 거래량과 그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까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23,000원이면 그래도 굉장히 평단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방산 즉 폴란드 수출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폐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평단이 막 높지는 않아요.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막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라면은 한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한 절반 비중 정도는 좀 줄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요 27,000원대의 매물대가 좀 하나 정도 강하게 유지돼가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제가 2만 원대라면은 27,000원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비중을 한 70% 정도는 줄이고 나머지 비중만 한 27,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 자체는 잘 하셨다. 그러나 이제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올라서 좋긴 하지만 불안한 변도 일부 존재를 할 거예요. 너무 높게 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한켠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 비중 좀 줄이시라라는 말씀. 그다음에 나머지 줄인 비중은 27,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매는 없습니까? 네? 손절매? 손절매. 아, 손절은 어머니 만약에 밀릴 가능성 당연히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23,000원 매수가잖아요. 23,0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다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지금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워낙 시세가 짧게 나오고 섹터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방산도 금방 쉴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 이익을 훼손하는 이익 보존을 꼭 걸어두셔서 23,300원, 23,500원 이렇게 터치가 되면은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시고 예, 나중에 팔고 다시 또 내려가면 뭐시게 하더라도 그러고 싶어요. 그죠. 예,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고요. 어머님도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슴 한켠에는 이게 혹시나 또 밀리지 않을까, 내가 높게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 네네, 25,000원, 네네. 26,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라는 말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고하셨어요. 가격 네. 전략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00원, 26,000원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은 2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메모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아,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만 원입니다. 매수 가격 7만 원이요? 예, 7만 원인데 예, 제가 예.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7만 원인데 제가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연말께 가면 더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10%를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얼마 선 정도에 한 10%를 더 매수하면 좋을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비중이 10%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비중을 좀 더 실은데 괜찮을까 궁금하신 거죠?
아, 네. 제가 100주를 샀어요. 지금 예. 100주 샀는데 100주를 더 사고 싶어요. 아, 근데 네.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조금씩 빠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 가격에서 더 그 10%를 더 추가 매수. 사야 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또 최원범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위원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밍이 좀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면 연말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확실히 연말까지도 좀 기간을 염두에 두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좋아요. 좋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6만 원 올라왔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로 났고 지금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하나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네. 때 이제 바이오 같은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형제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대표적인데 지금 좋은 관점을 갖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만 원에 10%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내가 좀 더 보유하고 싶다라는 점인데 두 가지를 제안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대로 더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그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이 좋다고 확신을 기준 있게 사고 그리고 연말까지 내가 확신할 때 그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을 때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기준 있게 사고 이 종목에 대한 재료,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해서도 비중 실으셔도 돼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약간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무조건 추가 매수는 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싶으면은 올라갔을 때 사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우상향 한다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약간 시가총액 무겁고 지금 대표되는 종목들은 월봉 챙기시면 돼요. 월봉 챙기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일봉이 아니라. 네. 월봉 보시면은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앞으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연 이 가격이 올까 앞으로도 그 정도의 지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이 굉장히 좋고요. 저점에서 하는 관점이 좋았고 지금 봤을 때 이 점을 보더라도 일단 여기 폭락하기 시작했던 월봉상에 낙폭이 시작했던 거기에서의 고점까지 올라와서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이 부분이 8만 원인데 지금 종가가 67,700원이세요. 네, 67,700원이시고 지금 평단이 7만 원이신데 8만 원 정도 부근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어도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8만 원까지 올라와서 추가 매수 10% 똑같이 해도 늦지 않으신데 만약에 종목이 말 그대로 정말 좀 더 떨어져서 좀 더 단기적인 조정을 더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60일 중기 이평선이에요. 이동평균 할 때 그 선들인데 60일 중기 이평선까지 지금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종목이 지금 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주가로 봤을 때는 64,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왔을 때는 적어두세요. 내려왔을 때는 64,000원에 10%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7만 원 넘고 7만 5천 원 넘고 8만 원 부근 가서 7만 9천 원 정도 돌파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10% 추가 매수 하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6만 4천 원 부분 아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7만 9천 원에 한번 추가 매수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매수는 우리가 누구나 지금 발바닥에 매수해서 정수리에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 매수라는 거는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약간 아킬레스건 위에서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우상향을 정말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릎에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랐을 땐 79,000원, 내려왔을 땐 64,000원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지금도 감사합니다. 좀 타이밍이 괜찮다고 시청자님 네네.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도 뭐 매수 타이밍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보면은 지금도 뭐 비중 실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시청에 또 질문을 해드리면은 과연 지금 이게 단기적인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멈춰서 지금도 좋은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구간을 보자 이거죠.
별로 주식에는 100이 없기 때문에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오거나 아니다,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안정적으로 예. 전략 두 가지로 짜주셨어요. 가격적으로 기억을 해두실 구간은요. 79,000원대 그리고 64,000원대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가격대는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부지런히 문자창에 올라온 고민 종목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골라보면 좋을까요? 문자창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근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요? 현대위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9만 원대고요. 비중 20% 두고 계신 분이네요. 현대위아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9만 원대인데 현재 6만 원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만 위원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평균 단가 너무 높습니다. 네. 높고 비중도 너무 높아서 사실 9만 원까지는 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쇼크 났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위아도 2분기 실적이 러시아발 이제 좀 악재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시면은 이제 중장기 입평선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는 왔는데 일단 현대차가 잘 나갑니다. 일단 현대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 안에 있는 위아 혹은 모비스들도 단기 악재는 어느 정도 털고 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단 실적 발표가 오히려 단기 악재 소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9만 원의 주가는 당장 올해까지는 가기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은 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1대1로 매수를 하셔서 한 7만 5천 원 정도의 평균 단가를 만드시게 되면은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충분히 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내가 20%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된다면 혹여나 7만 5천 원 가게 될 경우에 그때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는 게 이제 예전에 너무 높게 사셨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워낙 고점에 사셨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상 그 가격대가 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유동성이 정말 공급이 많이 되면서 이 주식을 비싸게 주고도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주식을 비싸게 주고 살 만한 그런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일단 회사의 모멘텀 자체는 그래도 볼만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7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고요. 그 구간에서 한 번 정도 고민은 해보실 점이 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9만 원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가는 길이 꽤나 험난하고 굉장히 길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한 7만 5천 원 구간도 거의 현재 구간에 20% 넘게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자라는 말씀. 만약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할 생각이시면은 6만 원 초반대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일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라면 6만 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만약 평균 단가 7만 5천 원으로 맞추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좀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현대위아 7만 5천 원으로 목표가 바라보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문자 어떤 종목 고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드림텍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 12,9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드림텍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수 가격과 이 정도면은 또 긍정적인 빠른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는 것 같은데 드림텍 어떨까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폰의 지문인식에 대해서 좀 떴었고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엮입니다. LED 쪽인데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 부분도 실적 면에서도 괜찮은데 그만큼 주가가 받치지 못하는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또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미 이슈들이 다른 관련주에 또 포커싱이 맞춰주었고 드림텍에는 조금 더 좀 투심이 발휘되는 모습들이 조금 이제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12,900원은 20% 비중이시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 한 종목당 30%가 넘어가면은 비중이 너무 크게 되죠. 그리고 지금 아무리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반등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드림텍이라면은 좀 더 좋은 대안들이 많거든요. 자율주행 쪽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신용 반대 매매가 가장 많이 나온 날에도 어김없이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날 굉장히 크게 코스닥 5% 반등할 때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 탄력이 조금 의심될 정도로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일단 이대로 종목을 보유하신 다음에 자체 기술적인 모멘텀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장도 좀 회복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이 종목 자체에서도 좀 시간을 좀 더 주신 다음에 지금 12,900원이시니까 10,000원 정도 돌파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조금의 추가 매수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9,180원 그리고 10,000원 돌파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좀 더 이 드림텍 자체의 시간을 좀 부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드림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랐다 하면은 또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드림텍 추가 매수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비중이 20%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10,000원 돌파 그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드림텍에 대해서 고민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또 추가적으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보면 좋을까요? 노을 정말 고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노을 매수 가격 8,15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많이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는데 노을 꼭 풀어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 김진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노을 8,150원의 매수 가격입니다. 노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노을 자체가 올랐던 거는 두 가지 모멘텀이다. 뭐 이제 두창 관련해서 이제 체액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이제 지금 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고점인 11,000원대를 찍고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이제 이슈도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주가는 쭉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 대해 그래도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10,000원대가 아니어서 사실 10,000원대면은 제가 상담드리기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8,150원이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때죠. 이제 6월 초반에 매수를 하셨거나 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은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손절 각오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은 정말 의외로 요 밑에까지 빠질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 지지선인 61선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일단 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밀리게 될 거 좀 한도 끝도 없이 밀립니다. 이 노을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유예수에 대한 그런 물량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봉상 7,6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저라면은 비중 축소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8,15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한 8,300원 정도까지의 반등세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만약에 근접 재료로 보셨을 때 좀 두창 관련된 이슈가 일단 있긴 있었는데 생각보다 WHO에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좀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밀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만약에 이 61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평균 단가까지는 도달할 것 같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 도달하면 저는 무조건 도망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61선이 이탈하게 일봉상 종가 기준에서 이제 이탈이 되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더 큰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좀 브레이크 장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얼마 말씀하시죠? 7,000 이제
7,600원이요. 네. 7,600원이요? 예, 7,600원 종가 기준으로 여기 그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인 만큼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된다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에 대한 그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7,160원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노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S-오일 알아보도록 하죠. 매수 가격은 106,000원에 비중 25%인 상황입니다. 자, S-오일은 어떨까요? 최근에 움직임이 상승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주춤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매수 단가는 106,000원인데 매수 가격보다는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S-오일 그래도 또 정유 쪽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정유 쪽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원웨이로 가냐, 아니냐, 지금 이제 멈춰야 하냐, 지금 그 문제일 것일 것 같은데, 정제 마진에 좀 집중해 보자 하면은 지금 정제 마진 가격이 $30였는데 지금 10달러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국제유가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인데, 지금 100불 정도, $100 정도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는 100불이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원래 뭐 50불, 60불 하다가 100불까지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그 이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가가 이제 130불, 140불 깔 리는 없다. 그러면 세계 공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인데, 그래도 높다. 지금 더 깎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도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분기 자체 얼마 전까지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분기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등 모멘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반기까지는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관점을 가질 때,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고점이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방향성 부분들이 좀 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000원이시고 25% 비중이신데 추가해서 하지 마십시오. 네, 추가해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만약에 비중을 더 늘렸다가 유가가 점점점 더 깎여서 S-오일 자체 정유사들에 대해서 투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으로 일단 실적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반등 모멘텀을 주고, 일단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약손절을 감안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93,000원인데 1차적으로 반등을 해서 좀 올라와서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정말 땡큐일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까지 안 오고 98,000원, 99,000원 이때까지 도달하더라도 거기서의 전량 정리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98,000원 정도 넘었을 때 다시 한번 저에게 문의 주시면 좀 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좋은 또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해서 고민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긍정적인 분기 매출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98,000원 터치 시에 저희 쪽으로 한 번 더 문의 주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디테일하게 또 가격 전략을 챙겨봐야 한 때인 만큼 98,000원 전략 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98,000원 도달 시 저희 머니왕으로 다시 한번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오일까지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풀어봤네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채워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머니왕들의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 지난주 전략이죠. 퍼스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 금 퍼스텍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설리면서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던데 퍼스텍 앞으로가 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위로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곧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살짝 한번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모멘텀 자체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같이 했는데 UAM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퍼스텍도 이제 지금 이제 UAM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세를 잘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UAM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고 관련된 시세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7월 말 혹은 이제 8월 초까지 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UAM과 방산 쪽 이슈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초입 구간까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단기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4,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렸었는데 일단 4,000원대 강한 매물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퍼스텍 보유자분들께서는 4,000원을 목표가로 일단 쭉 보유해 보시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트에 갈아봤습니다.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 방위산업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두 가지 매력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지켜보면서 4,000원 목표 가격 단기적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연범 위원님의 종목 AS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전략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바로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앞으로는 어떨까요? 와, 최고 수익률이 32% 나왔네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갤럭시 머니트리에 집중하는 거는 지금은 두 가지 재료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NFT 대장이어서 지금 바닥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았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열풍이 거의 밈식으로까지 지금 열풍을 지금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액터스 소속의 주인공 박은빈 배우가 속한 나무액터스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갤럭시 머니트리가 추가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거래일 정도 빠졌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강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싶다, 그때 이제 말할 때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제가 갤럭시 머니터리는 좀 더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8,000원 이하에서만 사도 잘 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종가가 7,470원이시니까 8,000원 미만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음 주에도 갤럭시 머니터리는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근거성을 좀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안착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이더리움의 200만 원 돌파가 시작이 되었고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했을 때 NFT 자체 모멘텀이 다음 주까지 또 시작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갤럭시 머니터리까지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금도 좀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최고 수익률이 32% 나온 상황인데요. 가상자산의 반등세, NFT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OTT에 대한 모멘텀까지 합쳐지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8,000원 이하에서 매수 진입하면 또 긍정적인 수익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공략주 알아볼까요? 김진만 위원님의 전략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아까 제가 메타버스 30%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살짝 힌트는 드렸죠. 이제 기기, 메타버스 관련 기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선익 시스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장비주로 굉장히 올드한 1세대의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일단 편입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이제 시세는 이제 컨텐츠 쪽에 계속 뺏기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조금씩 출회를 하고 있고, 일단 이슈가 있죠. 구글에서 이제 AR 글래스를 이제 8월 정도에 어느 정도 이슈몰이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시제품 시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공식 블로그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AR 그다음에 VR 관련된 기사가, 애플 관련된 기사가 뜨면 가장 시세를 빠르게 맞는 게 선익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보통 가장 먼저 가는 종목,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는 따라가는 종목, 이렇게 두 번째가 있는데, 보통 돈이 잘 흐르지가 않고 대장주까지 돈을 흐르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선익 시스템이 먼저 시세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까지 조금 여유 있는 이제 매수 구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정도 구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정도 나왔을 때, 즉 슈팅 구간에까지는 충분히 매수와 그 다음에 이제 매도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워낙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거의 다 이제 해집어 놔가지고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구글, AR 글래스 관련된 이슈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 몰이가 가능하다. 뭐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와 조금 이제 반대되는 섹터도 하나 정도는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도 워낙 자체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섹터 자체 혹은 종목 자체도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가격 전략을 이따 이어서 있을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을 해치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말씀해 주셨고요. 메타버스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 구글 관련한 이슈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선익 시스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의 다음 주 공략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느 쪽 바라보세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서한기계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어저께 좀 상승부회가 또 출연했는데 이 철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철도를 먼저 끊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동거리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철도 재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철도주들이 그래서 현대로템이 방산으로 갔지만 철도주도 엮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원기계공업의 공작기계 관련주여서 철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기어동력 전자장치를 현대로템에 또 수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엮이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자체가 거의 뭐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연합들 그리고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거기 재건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재건하지만 실제 정말 본격적인 재건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건주들을 보는 입장은 하반기 내내까지도 봐도 될 정도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싶고요. 그래서 서한계곡 같이 이렇게 좀 관련주들, 아까도 이제 관심주로 해인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음 주부터 전체 또 수급이 재수급이 2차, 3차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서한기계공업이 대장주가 될 확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대장으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철도에 지금 철도 재료에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지금 굉장히 크게 상한가를 2번이나 단기간으로 좀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잘 눌렸죠.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한가가 2번이 굉장히 좀 강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또 단기적인 조정을 이루었죠. 오히려 지금 약간 조금씩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원하게 한 번씩 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의 매물대 재편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3차, 4차 그 다음에 대시세를 또 기다리는 그런 관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가격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요. 이따 무료 방송에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차, 4차 파동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디테일한 가격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무료 방송 이야기 저희가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지난 금요일에 또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다음 주 전략으로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주식명가 해결사 두 분의 다음 주 공략주까지 든든하게 챙겨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저희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희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두 위원님과 좀 더 가까이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김진만 위원님, 앞서 선익 시스템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마지막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FOMC와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은 이제 상승인지 하락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 이제 가락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악재가 단기적으로 이제 밀릴 수는 있지만 그 밀림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전략, 즉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장, 즉 다음 주 시장 또한 정확하게 한번 공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와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공개 방송을 한번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하기 전에 김진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비전 굉장히 또 유익하게 우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작되는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최원범 위원님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나요? 같은 시간에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같은 시간 준비하고 있고 네, 더 유익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가장 유익한 시간이 1시이기를 제가 또 1시간 동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 주가 저는 아예 이제 변곡의 기점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FOMC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8월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반기가 아직도 5개월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납 복구가는 있고 다음 주 FOMC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봐야 되는 섹터 서한계공업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시작됩니다. 두 위원님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뭐 FOMC도 기다리고 있죠. 미국의 경제성장 GDP 발표도 기다리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여러분이 제대로 읽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원범 위원님, 김진만 위원님 모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만 위원님도 있고요. 최원범 위원님도 있습니다. 방송 중 빨간색 박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참 시장 변동성이 어렵죠. 비가 올 땐 우산 필요하고 날이 맑을 때 운동화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적재적소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최원범 위원님, 김진만 위원님과 잠시 후 무료 방송 1시에 더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